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도의 역작 로얄 앤필드 히말라얀 유로 4 모델을 시승했는데요. 로얄 앤필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성공했으며 가장 높은 인지도와 성능을 검증받고, 이제 로얄 앤필드 중에 이제 센터 사장님들이 유일하게 그건 좀 가격 대비 살만해 라고 말하는 히말라얀, 과연 이 멀티퍼포즈 장르로서 어떤 정말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모델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디자인을 살펴볼 건데, 저는 사실 히말라얀을 사진이랑 영상으로만 접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볼 땐 뭔가 그냥 뼈다구밖에 없는 것 같고 바이크로만 보였었는데 막상 직접 접해보니까요, 바이크 사이즈가 작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면을 보시면 지금 이 바이크는 이런저런 파츠들이 막 덕지덕지 달려있어서 빵이 커 보이는 건데, 사실 오픈된 바디와 파츠들로 인해서 골격만 남은 모습으로 보이실 거예요. 동그란 헤드램프와 눈에 다 보이는 이런 파츠들이 있다 보니 그냥 클래식한 느낌이 묻어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사이드로 넘어오면 역시 워낙 이런저런 파츠가 많아서 그렇지 엄청 큼직해 보이지만, 사실 다 띄고 보면은 바로바로 보이는 이런 바디 프레임, 각종 부속들이 보여서 마치 울프 같은 작은 클래식 바이크를 보는 느낌이 강해 보이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퀴 사이즈가 좀 큰 걸 볼 수 있는데, 이 휠과 바퀴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사실은 큰 차체지만 좀 작아 보이는 부분이 이런 게 이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후면은 역시 큰 기교나 디자인적인 멋을 부렸다기보다는 그냥 단순 심플하게 세팅된 테일램프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멋을 부리기 위해서 뭔가 꾸미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 들어간 파츠들 때문에 좀 연약해 보이는 부분과, 커다란 바퀴 사이즈와 큼직한 머드 플랩들이 더욱 차체 크기를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장르가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바이크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하단 부분에 큼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이런 하부 가드들과 보호 프레임들이 특징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계기판의 경우엔 좀 처음 해보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큼직한 속도계와 오른쪽엔 작게 RPM, 연료 게이지, 거기에 특이하게 동서남북을 보여주는 이런 스크린이 있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기판 시인성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낮이든 밤이든 계기판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 RPM 계기판이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그것 빼곤 이상한 레이아웃이 그냥 어떻게 보니까 기계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계기판은 정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해주는 자료들도 나쁘지 않고요. 기어 단수를 표현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로얄 앤필드만의 이거 무슨 이스타에그인가요? 아니면 아이덴티티인가요? 계기판이 전에 탔던 인터셉터도 습기가 찼었었는데 이번 히말라얀도 습기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른 히말라얀 그런 모델들도 이렇게 습기가 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로얄 앤필드만의 매력이고 이스타에그라면은 정말 소름 돋고 야, 이런 거를 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야, 습기가 안 차는 로얄 앤필드는 로얄 앤필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습기가 차고 있었습니다. 핸들은 큼직큼직하고 버튼 레버들도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네요. 버튼 사용감이 생각보다 또각또각거리고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사용하기 되게 좋았어요. 이런 부분은 매우 만족스럽게 다가왔네요. 레버들이 고급지고 비싼 재질은 아니긴 하지만 바이크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도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트는 적당하게 폭신하고요. 감싸고 있는 이 시트 재질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시트에 앉아서 어떤 느낌을 전해주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낙 바이크가 접해보면 커 보여서 솔직하게 조금 부담감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한 바이크가 워낙에 묵직하고요, 무게중심이 또 아래쪽으로 차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안장에 앉아서 메인 스탠드를 처음에 정말 만생 딱 처음에 이 바이크를 타고 메인 스탠드에 걸려 있었었는데 그걸 딱 내렸을 때 생각 없이 있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꽤나 바이크도 크고 무게중심도 위쪽에 있고 무겁잖아요. 거기다가 바이크가 막 껑충한 느낌이 있어서 하마터면 진짜 넘어질 뻔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발착지성이 되게 좋았고요. 우선 시트에 앉으면은 댐핑이 다운 댐핑 되면서 상당 부분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운전석 시트만 또 아래로 뭔가 이렇게 팍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양발 착지가 뒤꿈치까지 충분하게 닿는 부분이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라이딩 자세를 잡으면은 되게 편안하고 그런 자세, 그냥 편안한 자세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핸들이 조금 높게 있는 것 같았었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시동을 켜고 주행을 시작할 건데 우선 시동을 켜고 아이들링 시 시작을 하면은 단기통 400cc가 주는 이 진동이 엄청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네요. 되게 이런 부분이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엉덩이하고 핸들의 진동이 크게 안 올라올 정도로 부드러운 부분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전에 탔던 이제 인터셉터 같이 히말라얀 엔진 회전 질감이 고급적이거나 막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 회전 질감이 날카로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되게 아쉽게 다가오네요. 이런 부분은 유럽산 바이크나 이런 중국산 인도산 바이크에서 크게 느껴지는 전형적인 거친 회전 질감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둥둥둥둥 거릴 게 부드러워요. 근데 회전이 이렇게 엔진 안에서 그 크랭크 축을 돌릴 때 이 회전 질감이 조금 거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벽을 손톱으로 벅벅 긁는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행을 시작하면은 기어를 넣게 되는데 우선 클러치 감도가 되게 부드러워요. 편안하게 클러치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기어를 넣을 때 그냥 엄청 철컥철컥하는 이런 이 쇠가 부딪히는 뭔가 강한 느낌이 이거 엄청 거칠까 싶었었는데요. 막상 이제 변속 레버 조작 때만 거칠 뿐 막상 이제 엔진하고 클러치가 맞닿을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체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괜찮네요. 이런 부분은 저는 유럽산이나 좀 저렴한 바이크들 같이 엄청 클러치 체결이 거칠고 막 떨릴 줄 알았는데 적당하게 슬립을 주면서 부드럽게 체결되는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기어를 넣고 주행을 시작하면 우선 400cc 단기통 엔진이라 초반 바다가 엄청 강할 줄 알았는데요. 와, 엄청 약하네요. 이거 400cc 단기통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힘이 없었어요. 전에 탔던 임페리알레보다 CC가 조금 당연히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높은 격인데도 임페리알레보다도 치고 나가는 느낌이 묵직함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유로 4 모델이거든요. 유로 5 모델보다 힘이 좋다고 하는 유로 4 모델임에도 이 정도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기어를 변속하고 주행 시 일단 2단 기어비가 조금 어정쩡하고요. 일단 2단에서 빠다가 팍팍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힘이 안 터지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게 초반 느낌을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나 3단 4단에서 팍팍 밀어주기보다는 일정 부분 탄력을 받고 밀어주는 이 엔진 느낌이 이 부분이 일품이네요. 토크는 3500rpm부터 걸어주는데 빠따가 강하게 쳐준다기보다는 둔탁하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밀어주는 느낌이 약간 크루징하는 스타일의 바이크들이 주는 그런 느낌의 세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좋은 부분은 이제 3500rpm부터 6500rpm까지 꾸준하게 토크를 밀어줄 때 일정하게 토크가 어느 rpm 부분에서 좀 더 강하다거나 어느 부분은 좀 약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되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쭉 지침 없이 밀어주는 게 요때는 살짝 괜찮다,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RPM을 고영역으로 올렸을 때 진동이 조금 들어오는데 이게 손목이나 엉덩이가 막 찡하거나 아플 정도로 강하지도 않고 그냥 진동이 조금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단 기어 변속 시 그냥 연비 크루징 모드로 달리라고 세팅을 넣은 것 같아요. 5단으로 토크를 밀면서 재미나게 타겠다 하기보다는 그냥 4단이 그런 부분은 더 강하게 재밌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스펜션인데 우선 서스펜션 댐핑이 매우 길고 깊은데 중요한 게 이게 처음에 사람이 앉으면요 다운이 푹 하고 내려간 다음에는 댐핑량이 많이 없어요. 우선 전륜 서스는 매우 부드럽다고 착각할 수 있으실 텐데 꿀렁꿀렁 거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막상 사람이 딱 앉아서 다운댐핑이 된 다음에는 댐핑량이 상당히 적고요. 꽤나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즉 이게 요철이나 방지턱 넘을 때 도입 시에 되게 충격이 강하게 턱 하고 오고요. 그리고 착지할 때 되게 꿀렁거리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별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륜은 생김새는 무슨 뭐 충격 다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요. 후륜도 댐핑이 초반은 되게 소프트하지만 중후반이 너무 단단해요. 이게 역시 사람이 앉으면 다운댐핑 된 다음부터는 댐핑이 강도가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 시 이게 안정적인 이점은 있는데요. 중저속에서 뭔가 구름 위를 막 달리는 것처럼 막 편안함을 기대하셨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기대하고 타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후륜 서스펜션으로 방지턱 넘을 때 도입시 충격이 되게 강하게 오기는 했는데 착지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노면 접지를 잘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위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사실 제가 주행할 때 너무 추웠고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왔다 녹았다 이렇게 했던 상태라서 완벽하게 강한 브레이킹 성능을 테스트해보진 못했지만요. 우선 바이크 무게감과 높은 무게중심 때문에 조금 전륜 이 브레이킹은 많이 밀리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댐핑도 막 다운되면 양이 너무 적어서 뭔가 착 깔리는 느낌도 적어서 되게 불안하게 다가오네요. 다만 다행인 거는 이제 후륜 브레이킹인데 후륜 성능이 되게 좋았어요. 그나마 진짜 다행이었어요. 후륜이 이 바이크 무게감과 함께 후륜 브레이크 성능도 꽤나 괜찮고 브레이킹 이 그립감을 잡으려는 이 노력도 되게 좋았습니다. 슬립도 되게 적었고요. 또한 ABS 개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후륜 브레이킹 그립만 잡아주는 이런 느낌 이런 거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이상하게 엔진 힘은 되게 엄청 없거든요. 근데 다운시프트 시 엔진 압력이 되게 강해서요. 턱턱턱 거리면서 바퀴가 바로 잠겨요. 그래서 슬립이 생길 정도라 엔진 브레이크는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너링은 우선 골목 저속 코너링 시에 핸들 무게감이 워낙 무거워서 핸들 조향 코너링은 조금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단타치기, 칼치기, 골목 차간 주행 등에선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것 같네요. 다만 묵직한 이 무게감과 높은 무게중심 때문에 고속 코너링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뱅킹각 잡고 딱 쭉 누워가지고 쭉 돌아가면요 바닥에 착 깔려서 그렇게 가는 듯한 느낌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도 묵직해서 고속에서의 막 핸들 털림이나 흔들림이 없는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로얄 엔필드 히말라야는 시승해 봤는데요. 우선 듀얼 퍼포즈 분야의 바이크를 잘 접해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고속 안정감, 고속 크루징 엔진 느낌, 필링 등은 되게 만족스럽게 다가오긴 했고요. 다만 저속 부분에서 순간 빠따등을 보여야 하는 이런 오프로드, 특히 히말라야는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가능할까? 살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워낙 진짜 메롱이 과하거든요. 이 메롱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격한 어떤 코스를 달려나갈 때 과연 서스펜션이 역할을 잘해줄까? 특히 이 전륜 서스펜션이 역할을 잘해줄까 하는 부분 되게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고속 크루징에서 무게감으로 쭉 눌리면서 달려가는 느낌이 더 즐겁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타이어가 워낙 트레드가 굵어서 노면 진동이 좀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면 주행 중엔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속 주행 시에 워낙 힘이 없는 엔진과 무거운 무게감 덕분에 경쾌한 느낌이 아주 적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